요즘 실버타운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실버타운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버타운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먼저 비용 문제예요. 서울 강남권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 보증금만 5억에서 10억 원이 넘어가고 월 관리비도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건강이 나빠지면 더 비싼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큰 문제는 자유도예요. 실버타운은 정해진 규칙이 많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식사 시간, 방문객 제한, 외출 시간 등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즘 새로운 대안이 주목받고 있어요. 바로 시니어 코하우징이라는 형태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 공간은 따로 있으면서도 공동 공간을 함께 쓰는 주거 형태거든요. 덴마크에서 시작된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니어 코하우징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이에요. 실버타운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혼자 살 때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요.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살면서도 공동 식당, 공동 거실, 도서관, 운동시설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동작구에 시범적으로 조성된 시니어 코하우징을 보면 30평 내외의 개인 공간에 월세 5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어요. 실버타운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공동 공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경제적이에요. 또 다른 대안으로는 실버스테이가 있어요. 이건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데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에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책정되고 계약 갱신 시에도 5% 이하로만 인상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실버스테이의 특징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식사 서비스, 청소 서비스, 응급안전 시스템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실버타운의 장점은 가져가면서도 비용 부담은 줄인 거죠. 그런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부활이에요.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2026년부터 다시 허용될 예정인데 아파트처럼 내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으면서도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과 달리 내가 소유주가 되니까 자산 가치도 유지되고 자녀들에게 상속도 가능해요. 게다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노후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요즘 건설사들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 하우징을 선보이고 있어요. 과천에 조성되는 막개동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을 보면 노인복지주택과 일반 오피스텔을 함께 지어서 노부모와 자녀가 같은 단지 내에서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이런 융복합형 단지의 장점은 세대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젊은 세대도 부모님을 쉽게 돌볼 수 있어요. 혼자 살 때의 외로움도 줄이고 가족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런 단지들은 종합병원이나 문화시설, 쇼핑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서 생활 인프라가 매우 좋아요. 멀리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살기에 정말 편리해요. 스마트 기술의 도입도 주목할 만해요. 최신 시니어 하우징에는 IoT 기반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혈압, 혈당 등을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AI 비서를 통해 일상생활도 도움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공공 실버타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연금 급여와 연계한 주택 공급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현되면 중산층 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있으니까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해외 사례를 보면 더 흥미로워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시니어 코하우징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장하면서도 공동체 생활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거든요. 혼자 살 때보다 안전하고 실버타운보다 자유로운 그 중간 지점을 찾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새로운 주거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의왕, 세종시 등 전국 각지에서 시니어타운 건설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어요. 비용 면에서도 훨씬 현실적이에요. 실버타운은 정말 부유한 분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이런 새로운 형태들은 중산층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특히 자녀들과의 거리도 적절히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주거 형태들의 공통점은 능동적인 노후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관리받는 수동적인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활기차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취미 활동, 평생 학습,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아요. 혼자 살 때는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운동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이런 공동체에서는 함께 식사하고 운동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서적인 지원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동년배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거든요. 서로 돌봐주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거든요. 이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경제력도 있고 개성도 뚜렷해서 획일적인 실버타운보다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주거 형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노후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비싼 실버타운 아니면 자녀 집에 얹혀 살기라는 양극단 선택지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앞으로 10년 노후 주거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대안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요.